네, 안녕하십니까. 도봉 종주문화도시 박람회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도봉구 문화도시 센터 팀장 엄재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3년 도봉구 문화도시 예비사업 중 특성화 사업인 존중문화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봉구 문화도시 센터 그자호 센터장님이 9월 13일에 진행되는 존중문화도시 도봉 종합평가와 조성 전략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이며, 이어서 도봉 존중문화도시 박람회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음소거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생각해 놓으셨다가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봉구 문화도시센터 구자호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문화도시센터장 구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 과정에서 존중문화도시 박람회가 우리 예비사업의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평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법정문화도시 평가가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통합평가를 도봉구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까지 저희가 문체부에 조성계획서, 예비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통합평가계획서, 발표자료, 증빙서로 모든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는 8월 중순, 14일, 15일쯤에 이 자료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쳐야 되고요. 그래야 저희가 구에 제출하고 구에서 서울시로 제출하고 서울시는 문체부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설명드릴 7월 21일부터 28일까지는 2023 도봉 존중문화도시 박람회를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종합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번 주 화요일 날 첫 번째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도봉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분들, 협의체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추진위원회 분들, 구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 이렇게 해서 한 10인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앞으로 현장 심사까지 포함해서 15명 정도 내외로 종합평가팀을 확장해서 구성을 할 거고, 2주에 한 번씩 정도 모임을 통해서 9월 13일 문체부 종합평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정은 앞서서 설명드렸고요. 9월 13일에 저희가 평가를 받고 나면 10월 3일 날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16개 예비도시 평가 결과를 가지고 6곳 내외로 5차 문화도시를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거 발표를 10월 3일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예년 경험에 의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는 5차 문화도시 도봉구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현장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은 3곳 정도를 실무검토단이 들어보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평화문화진지, CR방앗간,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쌍리단길 이 4곳 중에 3곳을 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 존중문화도시 박람회 장소도 이 4곳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곳을 선정할 거고요. 심사위원들이, 실무검토단이 오면 그 3곳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쌍리단길 모두원에서 종합 발표를 할 건데요. 발표는 30분 정도 진행되고 실무검토단과 주민들, 문화도시 관계자들, 참여 관계자들하고 질의응답이 6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5차 문화도시 평가 기준은 여러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5차 문화도시 지정 기준과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 사항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변한 지점은요, 이번 추진 기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25점이 배점이 돼 있었습니다. 점수를 5점으로 줄였습니다. 5점으로 줄였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문체부 담당자의 말을 정확히 들리면 5점으로 줄였지만 이제 모든 문화도시들이
법정 문화도시를 도전하려면 이 추진 체계는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점수 배점은 5점으로 줄었고요. 나머지 20점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추진 체계에서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기업 참여, 학교 참여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 참여가 들어간 건 추측하건대 아마도 법정 문화도시 사업 5년이 끝나고 나서도 이 문화도시 사업이 지속되려면 기업들이 함께 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한 지속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기업들과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예비 사업인데요. 예비 사업은 작년에 10점이었는데 15점으로 5점이 늘었습니다. 5점 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하게 또 평가되어지는 지점이요. 주민 문화 향유 확대,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참여율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전까지 없었던 양적 평가를 문화도시 지정 평가 기준에 올해부터 처음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비 사업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시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도 주변에 더 알려주셔서 박람회나 예비 사업에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점, 100점은 똑같은데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문화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문화적 효과에 보시면 주민 문화 향유 확대, 전체 인구 대비 참여율, 앞서 설명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도시 사업의 혜택을 보는지를 보겠다. 양적 평가를 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갔고요. 15분 문화생활권,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15분 문화생활권이란 말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만에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파리에서 처음 이걸 선언했는데 그걸 따와서 우리나라 문화도시들도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문화 공간들,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 뒤에도 나오겠지만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문화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그 지역의 문화만 활용하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일정 정도의 효과, 특히 경제적 효과를 내라는 그런 요구를 5차 문화도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달라진 것이 이제 사회적 효과 부분에서도 또 양적 평가를 하겠다고 평가 지표가 구체적으로 들어왔는데요. 문화를 통한 생활 인구 확대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인구 소멸 시대에 그 도시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생활 인구는 꼭 정주 인구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직장, 학교, 뭐 관광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도시에 들어오는 인구들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늘려라. 그걸 평가하겠다라고 5차 문화도시 평가 지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추진 체계 25점에서 5점으로 줄고 20점이 이제 새로운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작년까지는 5점밖에 없었던 부분인 문화도시 내 사업 간 연계 협력과 문화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대, 이것으로 20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란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문체부 사업뿐만 아니고 정부의 다른 사업과도 연계시켜서 이 문화도시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펼쳐내라. 이걸 평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그 도시 안에서만 갖지 말고 주변 도시로 또 세계 도시로 확장해라 라고 문체부에서 5차 법정 문화도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5차 문화도시 이 평가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문화도시 정책이 그동안은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전 국토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은 도시 차별화된 문화를 가지고 로컬 컬처를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브랜딩해라. 그리고 그 브랜딩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을 주변 도시 또 세계로 확대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양적 평가 기준으로 보겠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봉 문화도시는 이런 평가 기준의 변화에 맞대응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 체계에 관련돼서는 이제 완벽한 추진 체계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2022년도에 문체부에서 5차 문화도시 추진 방향을 발표한 문건에 보면 일부의 제한적 참여를 지향하고
다양한 주체와 계층, 시민 참여를 유도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제 평가 지표의 양적,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걸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에 이제 그것이 평가 지표로 표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진 체계는 20점에서 5점으로 줄었고요. 하지만 양적 평가 지표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문화도시 추진 체계를 좀 재구축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조례상의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주민, 활동가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차례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추진 체계 중에서도 기본적인 건 있는데 이제 워킹 그룹을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워킹 그룹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도봉 도시 내에 다양한 문화 활동가, 기획자, 예술가 이런 활동가들이 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앞으로의 문화 도시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데요. 이 워킹 그룹의 목표는요. 저희가 일단 예비도시 기간에는 인구의 1%, 그러니까 한 3천 명 정도를 조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법정문화도시 5년 동안은 10%인 3만 명 정도를 조직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벌써 약 800명 가까운 워킹그룹 풀을 저희가 확보한 상태고요. 그분들이 한두 분씩만 더 조직해 주시고 입소문을 탄다면 예비도시 기간에 3,000명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특성화 사업을 통한 도시 브랜딩 이것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차문화도시는 말씀드린 도시만의 특별한 로컬 컬처를 통해서 특성화 사업을 하고 도시를 브랜딩해서 효과를 확산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도봉의 로컬 컬처가 뭔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존중문화입니다. 저희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존중문화가 우리 로컬 컬처다. 존중문화는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CR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년간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시민 문화력이 어느 도시보다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봉의 로컬 문화는 생태 평화 문화입니다. 도봉동 중심으로 도봉산이 있고 그 지역에 수락산, 북한산, 그리고 수도권 동북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평화, 그런 문화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활용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봉만이 갖고 있는 문화 인프라입니다.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된 서울 아레나, 그리고 법정문화도시가 저희가 지정이 되면 한 2년 후쯤에 준공까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대형 음악 산업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들어서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도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쌍미단길 이런 곳에서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문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봉에 유일하게 있는 대학교 덕성여대 도 우리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고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문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분한 3가지 문화를 가지고 도봉만의 문화 자원을 가지고 도봉국제존중문화 박람회를 특성화 사업으로 내세워서 이것을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로 만들어서 우리 도봉을 문화도시로 가꾸어 가고자 조성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 의정부나 노원, 성북, 강북 등과 연계 사업도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나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인 공유를 하고 있는 해외 도시들, 예를 들면 파리 18구 같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몽마르트 산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써 90년째 평화축제를 하고 있다 그래요. 평화문화축제를. 그래서 그런 산이 있고 평화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들과 연계해 나가면 우리가 충분히 국제문화도시 박람회를 통해서 도시를 브랜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 이곳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이 CR방앗간인데요. 이곳이 그동안은 전시실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층을 많이 리모델링 해서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자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언제든지 와서 회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뭐 동호회 활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역별 추진 전략은요. 지금 저희 도봉은 크게 4권역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동,
그리고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의 특징은 평화문화재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도봉산이 있고 수락산이 있고 북한산이 근접해 있는 그런 생태 평화 이런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으로 중심에 두려고 하고요. 방학동에는 방예리와 이 CR 방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쌍문동과 창동에는 쌍리단길과 아레나가 있습니다. 크게는 다른 많은 공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두 곳에서 활동하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로컬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창동에 아레나가 건설이 되게 되면 그것을 통한 문화산업, 특히 음악산업이 되겠죠. 그걸 활성화시키는 거점으로 저희가 지역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 공통으로는 지금 예비사업으로 골목 평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골목이란 개념은 그냥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의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서 활동하는 문화 공간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서 아까 평가지표에는 15분 문화생활권 했는데 도봉은 1분 문화생활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최소한 100개 이상의 골목 평상을 지원 육성해서 도봉을 1분 문화생활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5차 문화도시, 정부의 문체부의 5차 문화도시의 방향성과 그것에 따른 저희 특성화 사업, 존중문화도시 박람회가까지 왔는데요. 올해 예비 사업으로 진행될 특성화 사업인 존중문화도시 박람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사업 설명회 하면서 8가지 사업들은, 나머지 예비도시 사업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5차 문화도시 그 법정 평가 기준이 나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못 잡은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 지표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뭐 고민할 여유도 없고, 이제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좀 확신이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존중문화도시 박람회를 예비사업으로 예비사업의 중심에 놓고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일정은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놓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폐막식으로 구성이 될 개폐막식, 그리고 존중문화 전시회, 도봉문화 상점, 생태평화길, 컨퍼런스, 그리고 사전행사인 모두의 배프, 이렇게 6개의 사업으로 존중문화도시 박람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배프 사업은 도봉구 50주년을 기념해서 문화 다양성의 주제로 합창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작년에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건 7월 15일 저녁 6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평화문화진지로 잡았는데 그날 비 예보가 있어서 지금 덕성여대 아트홀로 변경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이걸 담당하고 있는 연출자분과 협의를 통해서 혹시 변경이 되면 주민 여러분께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170명의 합창단이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와서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막식은 21일 저녁 7시에 덕성여대 아트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청장님과 시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도봉이 존중문화도시다 하는 선언식을 이벤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박람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람회 소개를 하고 축하 공연으로 먼 나라 이웃 나라 가족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라는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있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우리 가족 단위 어린이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개막식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중문화 전시회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곳 CR 방학관 1, 2,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8개 예비 사업의 결과물들을 눈에 보이게끔 전시하는 기획이고요. 물론 모든 사업들이 뭐 전시를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비주얼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도봉문화상점은 아까 앞서도 계속 강조드린 도봉만의 로컬 컬처,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도봉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그런 문화 상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두 곳에서 진행할 겁니다.
요 CR방학관 옆에 있는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 한 곳하고요. 쌍리단길에서 행사를 진행할 거고요. 방예리에서는 20, 21일 이틀 동안, 쌍리단길에는 5, 6, 7, 화수목 3일 동안 도봉문화상점이 진행될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걸 만들어내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물건도 사주시고 음식도 맛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생태평화길은 도봉산과 같은 생태자원, 그리고 평화문화진지, 그리고 역사적인 자원들을 활용한 그런 문화관광산업, 문화공연산업, 사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고 옆 도시인 의정부와 함께 도봉구와 의정부에 있는 예술가들이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한 공연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토요일, 22일 토요일 3시에 평문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컨퍼런스 사업은 이제 박람회의 되게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문화 자원을, 로컬 컬처를 소개만 할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들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4가지 세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세션은 문화도시와 지역균형 발전. 현재 문화도시 정책이 현 정부에서 좀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바뀌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생태평화를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생태평화하면 그냥 문화기획적인 요소에서 멈추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대중들에게 확장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까지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3세션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지금 문화도시 사업의 로컬 컬처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로컬 컬처를 활용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어떻게 육성시키고 협업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4세션은 존중 문화를 주제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는 그런 주민주도 기획 세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막식은 7월 28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이곳 CR 방학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기 박람회와 예비도시 사업 동안 진행됐던 모든 전시, 공연, 그리고 각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여기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녁 7시에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비도시 사업 성과를 함께 나누는 그런 네트워크 파티 자리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박람회 전반적인 일정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요 내용은 바로 다음 주 초쯤에 저희 박람회, 존중문화도시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을 할 거예요. 그 안에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정과 장소, 그리고 혹시 신청이 필요한 개막식 공연이나 뭐 컨퍼런스 폐막식들은 신청하는 링크, 이런 것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갈 거고요. 그 플랫폼 주소는 완성이 되는 대로 주민들께 뭐 문자나 SNS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사업 설명에 대한 네, 그럼 이어서 사업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회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나 아니면 앞부분에 이제 문화도시 사업 관련된 뭐 예비 사업에 대한 조성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드셔서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도 괜찮고요. 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방에 내용을 이제 질문 사항들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또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일정이 좀 잘못돼 있어갖고 제가 수정을 좀 하고 싶은데 방해리 그 행사 일정이 22일, 23일이거든요. 방해리 행사 일정에 오타가 났나요? 아까 20일, 21일 이렇게 제가 말씀하셔가지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맞아요. 네네. 토요일, 22일 토요일
23일 일요일이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오타 감사합니다. 네네. 네, 황 대표님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 뭐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람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21일에서 28일까지 박람회가 이제 아주 길게 잡혀져 있고 이렇게 촘촘하게 뭔가가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실은 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나 아니 문화원이나 이런 행사가 아니라 문화도시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시민의 양적 참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의 질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만드는 기획하는 과정 중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지 다른 재단이나 이런 하는 행사와는 다르게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5차 법정문화도시 평가 지표가 양적 지표로 많이 좀 이동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이 문화도시 사업에 주체로 참여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주민분들마다 그 좀 다양한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 추진이나 사업 설명 이런 걸 통해서 이 박람회 사업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려왔고, 그리고 실제 지금 각 사업들이 집행되고 진행되는데 사실 저희 센터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야 가능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여를 주민 주체로 이렇게 열려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압박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못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9월 13일까지 저희가 평가 과정을 쭉 달려갈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정 문화도시가 된다면 저희 지금은 사실은 정말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법정 문화도시가 진행이 된다면 5년의 과정을 사실 그동안 함께 해왔던 주민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5년의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차분히 또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으실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뭐 궁금한 점도 많으실 수 있고 누가 손을 들으셨나요? 여기 채팅방을 통해서 네. 지금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노션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서 박람회 내용뿐만 아니라 이 도봉구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 개설 이제 마무리과 동시에 이제 주민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그런 해당 링크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컨퍼런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하겠는데요.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이 주민 주도 기획에 의한 그 존중 문화를 다룬다고 했는데 이거는 합의된 내용이 없는데 이게 이미 기획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4세션, 컨퍼런스 4세션에 이제 주민 주도하는 존중 문화 세션이 있는데요. 이건 지난 추진위 회의에서 컨퍼런스 한 주제를 주민 주도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 센터에서 의논한 끝에 그 부분을
그날 추진위에서 또 얘기 나왔던 게, 좀 짧은 기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추진단이란 이름으로 좀 박람회 추진 기간 동안 자문을 하신 분들을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날 첫 회의를 할 건데요. 이 컨퍼런스 4주제는 일단 내일 그 자문단 추진단 회의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의논을 드린 다음에 뭐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기획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따로 기획하는 팀을 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내일 결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로 질문 사항이 없으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다가 저희가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박람회 자료집을 좀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거기 그 개설된 그 노션 페이지에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월 21일부터 28일간 일주일간 도봉구 지역에서 진행되는 종주문화도시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꼭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도봉 종주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 명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활짝 도봉! 안녕.